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분양시장이 앞으로 이제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들어서 부동산이 좀 심상치가 않죠? 그래요. 6월달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혹자들은 그래도 뭐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다른 혹자들은 뭐 하락한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 더 심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6월달 들어서 달라지는 분양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2016년도 서울의 분양권과 입주권의 거래량인데요. 그래서 총 거래량이 1년에 9,945건이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이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요, 총 거래량이 8,663건이 거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9,900여 건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나마 8,600여 건 된다는 얘기고요. 2018년도 들어서는요, 이 거래량을 살펴보면 2,538건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거래량이 886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 정도로 서울의 분양권하고 서울의 입주권을 그만큼 전매를 안 한다, 뭐 안 산다, 사고팔고를 그만큼 안 한다, 뭐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0년 분양권 입주권 거래는요 893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올해 1월달부터 5월달까지의 서울 분양권 입주권 거래량이요 무려 108건밖에 그래요. 무려 108건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를요, 6년 동안 거래량을 막대 거래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016년도에는 9,945건, 2017년도에는 8,663건, 2018년도에는 2,538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800여 건, 그리고 2021년 맨 끝에 있죠? 보이지도 않아, 막대 거래표가. 그 정도로 108건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거래량을 놓고 본다면 폭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뭐 기본적으로요, 입주권은 양도시의 주택수에 포함되죠.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분양권까지 양도시에 내가 부동산을 팔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12월 12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이제 분양권조차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이제는 주택담보대출도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즉,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다. 중도금 대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이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순간 분양권 시장에도 재미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지금까지야 뭐 그래도 뭐 분양권 투자를 한 사람도 이득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득 받죠, 많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한 시절이 좋았다. 분양권 투자에 있어서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서히 언론 기사에 의하면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22개월 만에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즉 미분양 아파트가 22개월 만에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꾸준히 감소하였던 미분양 주택이 22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와 함께 대구 미분양이 한 달 사이에 5배나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대구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897채로 전달에 들어서 많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미분양들이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안 되고 하니까 휘청휘청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죠. 6월달부터는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가 최고 세율이 75%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즉 분양권에다가 기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면 기본 세율에다가 20% 중과세를 이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분양권에다가 기존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 소율에다가 30%의 중과세를 당한다니까요. 엄청난 변화죠.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30%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양권 단기 매매에 있어서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70%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1년에서 입주하는 시점까지,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시점에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무려 60%라는 얘기예요. 이거 세율 장난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세 번째,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더 놀라운 사실이죠.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비규제 지역이었어. 그러면 1년 미만에 50%였고 2년 미만에 40%였고 2년 이상 분양권을 가지고 있은 뒤에 판다면 6 내지 45%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6월부터는 1년 미만 분양권은 무조건 70%, 그리고 1년 이상 입주할 때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그냥 묻지 마세요. 앞으로는 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60%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규제 지역을 한번 실제 사례로 놓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순천의 분양권은 내가 2년 전에 샀다.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하는데 프리미엄이 1억이 됐다. 일단은 기쁘죠. 그런데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35%를 적용받고요. 기본공제를 하다 보니까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2,0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6월달부터는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60%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60% 적용하다 보니까 1억이라는 프리미엄이 남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6천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2천만 원 납부하다가 6천만 원. 이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세금이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납부할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6천만 원이다. 여기다가 주민세 10%를 더한다. 그러면 600만 원이 되겠다. 합치면 6,600만 원. 여기에다가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중도금에 대한 융자를 팔았다면 은행이자. 은행이자도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금 6,600만 원 떼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 1,000만 원, 2천만 원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러니 이제 분양권 시장에 먹을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득 볼 게 없어졌다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는요.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과열 지구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대한민국 전 지역이 분양시장에 큰이 났다는 겁니다. 큰이 났어요, 큰이. 그동안은요, 서울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분양권 확 뜰 때 돈을 벌었다. 그런데 서울이 분양가 상한제로 묶이는 지역이 늘어나고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이니까 이제는 돈들이 수도권과 광역시로 가가지고 또 분양권을 막 투자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도 이제는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이고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이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돈들이? 이제는 비규제 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산이 됐든 군산이 됐든 강릉이 됐든 지방으로 이제 분양권 투자를 하러 막 간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지방 분양권까지 꿈틀꿈틀 그린 그런 광풍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6월달 전까지. 그러나 이제는요. 아까 보셨죠, 여러분? 전국을 양도소득세로 다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뭐 양도소득세율 70%, 60%, 주민세까지 부담해야 돼요? 중도금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분양권 투자를 해서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권 투자의 매력, 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주 시까지 2년 내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입주할 시점 되면 프리미엄이 붙는다. 요게 분양권 투자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익에 대해서 분양권 투자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70%, 60%를 때리게 되니까 먹을 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은 이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차례는 이제 뭐다? 다운 계약서에 대해서 대대적 단속이 올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의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때 이제 분양권 시장은요, 먼저 평당 분양 가격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서울에서 건설회사들이 다 가격 올려놓고 하다가 분양가 상한제로 묶이니까 이제 광역시로 간 거 아닙니까? 광역시의 평당 분양 가격 다 높여놓고 이제 광역시도 묶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제 지방 중소도시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까지 분양가격 다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전 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전 지역으로 묶어놨다니까요, 이제. 따라서 분양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투자자들 입장이나 들어가서 실제 거주할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분양권 시장도 분양가 상한제 혜택을 받는 지역이거나 입지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 또한 분양 가격이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더 저렴해. 이런 아파트들 빼고는, 극히 일부의 아파트들 빼고는 이제 분양권 시장의 인기 또한 하락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확 증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분양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증가가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분양권 시장에도 거대한 침체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분양권 시장도 사두면 그냥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또 아무 지역이나 올라간다 사두면, 이런 생각을 이제는 좀 버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 시장 또한 상승보다는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